예, 이분은 바이오 생명제약 분야인데 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개인 사업도 하고 박사과정이 있고 초빙 교수 활동도 하고 뭐 사업적 등 가정 생활도 하고 인제 어 하는 분인데, 예, 조규환 님이 읽어 주시죠. 3, 4주차는 몰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3주차에 강의하고 있는 학교가 개강을 해서 강의 활동과 기타 개강에 따른 학교 활동들이 시작되어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갔고 4주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몰입 훈련 전에는 원래 바쁜 시기이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제 자신을 관찰하다 보니 학과 및 수업 업무에서 몰입이 필요한 개인 학습으로 전환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집중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가 끝나면 금방 분위기를 전환해 학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업무 종료 후 학습으로 태세를 전환하는데 최소 1시간에서 평균 2시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간은 충격이었습니다. 크게 방해받지 않고 통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방학이 몰입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몰입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요럴 때 인제 이완된 집중을 하고 선잠을 활용하고 이러면 좋아요. 네. 계속 읽어 주시죠. 어쨌든 새로운 학기는 시작되었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전략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소비하는 패턴을 분석하고 또 통으로 시간을 비울 수 있는 구간을 찾아 제한적으로라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업무에서 학습을 위한 몰입으로 태세 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선점 활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의 준비나 강의가 끝난 후에 빠르게 두뇌를 다시 세팅해주기 위해 책상에 학습할 준비를 미리 해둔 상태에서 눈 뜨자마자 눈에 보이도록 선잠에 듭니다. 그렇게 2, 30분 선잠을 자고 나면 2시간 가까이 버려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했는데 방학 때와 다른 점은 제가 육체적으로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개강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차분한 상태가 유지되지 못해서인지 방학 때처럼 쉽게 선잠을 때 잘 들지 않아 로딩 시간이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 원래 선잠에 사용하던 시간 2, 30분으로는 피로가 깨끗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 50분 정도 선잠에 활용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선잠을 자고 나면 업무에서 학습으로 태세 전환은 좀 수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몸이 좀 각성이 된 것 같아요. 인제 각성이 되면은 또 선잠은 우리가 이완된 상태를 자꾸 가져야 선잠이 잘 오는데, 이제 각성이 돼서 선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자꾸 인제 이완을 자꾸 하면은, 예, 선잠이 잘 와요. 그렇게 이완을 하면 밤에 또 잠도 잘 와요. 그러니까 낮에. 그러니까 이완을 계속 하면은 밤에 잠도 잘 오고 선잠도 잘 와요. 네. 마지막 더 읽어 주시죠. 그리고 덩어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강의 준비, 강의, 그리고 기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최대한 그 시간 내에 필요한 작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학습에 할애할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이란 게 여러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제 스스로도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주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고 생활을 패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제게 필요한 학습 위주로 몰입을 진행하고 그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연구를 위한 몰입 훈련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 생활 패턴도 잡고 공부도 진행한 후 연구를 위한 몰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몰입 훈련 병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1.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몰입을 위한 생활의 패턴화 및 단순화 필요. 집중 학습을 위한
덩어리 시간 확보. 2. 선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원인 분석 및 해결책 모색. 3. 자투리 시간에 생각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키워드들을 포스트잇으로 주변에 붙여두기. 네. 어,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학습과 이 연구가 있어요. 학습과 연구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학습을 위주로 하고 또 인제 시간이 나면 또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인제 몰라요. 이게 특정한 분야의 지식이 내가 필요하면은 인제 그걸 학습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는 거를 추천을 하냐면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다가 내가 필요한 지식 그걸 알아서 필요한 지식을 찾아서 내가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공부하고 다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 위주로 하고 생각을 이제 생각에 진전이 없게 만드는 거가 지식의 부족이거든요. 내가 그러면은 그 해당 지식을 공부하고 이런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 좋고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명확하거든요. 뭐를 풀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지식이 없어서 내가 생각에 진전이 없으니까 그 지식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명확해서 공부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주로 하고 인제 지식은 거기에 이제 딸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제가 경험하는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양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다 내가 정복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으로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제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식. 그러니까 생각을 위주로 하고 지식이 따라오는 고런 패턴으로 바꾸는 걸 제가 추천을 합니다. 어 예. 과학고 수학 교사이신데 10년 넘게 지금 박사 논문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이제 한번 이제 몰입을 해서 이제 하는 거를 추구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 김인경 님이 읽어 주시죠. 몰입을 추석 기간에 해보았습니다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메일로 보낸 것처럼 깊은 몰입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몰입을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중점적으로 한 가지 한 것은 매스메티카를 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의가 50강 정도였는데 거의 다 마지막까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저희 전공 분야에 연관을 지어서 해결하는 과정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알려줄 만한 사람이나 책, 방법 등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몰입은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업 내용과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하는 몰입과 논문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는 몰입입니다. 평상시에는 수업 준비를 많이 해야 해서 70에서 80%를 수업 준비와 관련된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몰입을 통해서 수업을 고민하니 수업의 내용이나 질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부수의 효과이고 진짜로 논문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몰입을 통해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을 해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짜투리 시간도 아껴서 몰입을 해서 꼭 논문을 쓰겠습니다. 네. 요분이 이제 9 주차 5 일이에요. 그 16 일에 또 보내온 겁니다. 네. 계속 읽어 주시죠. 요즘도 출퇴근 시간에 계속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을 듣고 다니면서 제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을 요즘 실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 딴 생각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 교수님의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아들에게 시켜봤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을 냈는데 분수 개념을 책을 통해서 익히고 있었는지 한 10분 생각하더니 답을 맞췄습니다. 그때는 지난 3학년 1학기라 아직 분수의 사칙 연산을 배우지 않고 따로 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맞춰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을 내봤는데
그 문제는 한 2달 동안 못 풀고 있다가 어제 제가 집에 일찍 가서 아들에게 다시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제가 쓰던 몰입 의자에 앉으면 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더니 또다시 10분 만에 그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 같은 2분의 1과 3분의 2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조각 낸다는 결론에 다다르더니 좀 더 생각하더니 맞췄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이제 자녀들한테 제가 이제 주니어 몰입 클럽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래서 이든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죠. 계속 몰입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다 배우지 않은 내용도 다 합니다. 어 네. 계속 읽어 주시죠. 서로 좋아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했고 즐겁지 않냐 하면서 그 다음 문제를 뭐로 낼까 고민하다가 다음 문제는 대충 제가 소수로 문제 0.5 플러스 0.75를 내서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쯤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출근하면서 포스트잇으로 아들 방 앞에 붙여놓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업 준비하면서 그냥 문제를 풀 때 답을 안 보고 풉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지만 가르치면서도 답을 최대한 안 보고 풀어보고 학생들에게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매스메티카는 다한 유튜브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명령어를 정확히 구사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충 어떤 식으로 매스메티카가 굴러가는지는 알겠더군요. 이제 조합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매스메티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것을 배울 만한 교수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생각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분한테 조언을 해 주고 싶은 거는 지금 이분이 어 지금 이제 10년 동안 박사 논문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박사 논문에 대한 비중, 그 마음에서 갖고 있는 비중이 너무 낮아요. 제가 이분 볼 때는. 그게 목숨이 걸린 것처럼 해야지 되거든요. 그걸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한테도 어렵잖아요, 박사 과정. 지금 풀타임으로 하는 분들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려워서 목숨 걸듯이 이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제 교사를 하니까 그걸로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면서 인제 해야 되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분한테 제안을 하고 싶냐면 수업 준비할 때 문제를 풀 때 답을 안 보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죠 인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박사 논문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박사 논문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수업 준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또 학생들 많이 풀게 하면 되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시간을 벌어서 박사 논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수업 준비하면서 내가 스스로 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지금 내가 그 문제 스스로 푸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박사 논문에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수업 준비하면서 문제 그거 풀면서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박사 논문에 대한 그 비중이 너무 마음에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시간 지나면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장벽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 장벽을 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상하게 그 장벽을 넘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한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지금 수업 준비할 때 내가 문제를 풀면서 시간 보낼 게 아니고 그거는 빨리 최소한의 해서 준비를 하고 내가 교사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그 시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을 최대로 벌어서 박사 논문 그 높은 장벽을 넘어야 돼요. 이렇게 높은 장벽을. 거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도전은 자꾸 피해요. 제가 이분이 매스메티카를 50 강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매스메티카를 이해하는 한 박사 논문 하는데 큰 도움은 안 돼요. 제가 이해하는 한은 그래요. 이분이 논문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사실은 논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 도전을 자꾸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정면 도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긴 시간을 논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자꾸 피하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
그다음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학원 준비를 하는 대학생이에요. 굉장히 이분이 몰입을 잘해요. 예. 이거는 이반성 님이 읽어 주시죠. 이번 주도 지난주에 하던 공부 및 과제를 하는데 몰입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평온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점점 의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욱 뭔가 하고 싶고 욕심도 점점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기력하기보다는 계속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슬로우 싱킹도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과제가 점점 많아져서 중간중간 대상이 바뀔 때마다 몰입이 깨질 때도 있지만 슬로우 싱킹을 적용하여 최대한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싱킹을 적용하면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바뀌면서 어느 순간 몰입도가 급격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졸업 프로젝트 주제가 정해져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료 구성 및 설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쉬워 보이는 주제는 아니지만 몰입을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완수할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직 감이 잘 잡히진 않지만 조언과 상의해서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서 꾸준히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낮 시간대에는 항상 햇빛을 쐬면서 산책을 하곤 하는데 이것도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햇빛을 쐬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 병원에서 들어서 그 이후부터 낮에 꾸준히 산책을 나가고 있는데 산책을 나갔다 오면 꽤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기력 같은 것들이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점점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질 텐데 더욱 몰입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우울증이 있지만 뭐 슬로우 싱킹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해서 잘해요, 굉장히. 그래서 슬로우 싱킹을 해서 금방 몰입도도 올리고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이제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타민 D를 먹는 것도 좋고 어쨌든 햇빛을 쐬면 그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